는 매혹의 불상으로 세계적으로는 동양의 비너스로 불리는 이 불상은 청초한 얼굴과 물결처럼 늘어진 천자락, 가볍게 병을 쥔 손끝의 섬세함 등 살아 움직일 듯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백제 불교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는 백제가 불교를 전파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가령 성왕이 백제 성왕이 그 638년에 부여로 천도하고 난 이후에 불교를 일본에 전파를 했다 하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시작된 삼국 문화의 향기는 전통과 역사의 도시 교토로 이어집니다. 794년부터 1868년까지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는 2,000개가 넘는 수많은 신사와 사찰, 황궁과 정원이 잘 보존된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특히 청수사는 이곳을 보지 않고는 교토를 보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대표적인 명승지로 꼽힙니다. 780년 엔친 스님이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백제인의 후손인 다무라마로 장군이 지었다는 설이 제기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찰 입구에는 손과 입을 헹구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몸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토착 신앙인 신도와 삼국에서 받아들인 불교가 섞인 일본 불교는 구원이나 수행보다는 현생의 소원 성취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년이 되면 경내는 갖가지 소원을 적은 기원 팻말로 가득 찹니다. 199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청수사의 가장 유명한 명물은 바로 본당의 마루인데요. 깎아지를 뜻한 절벽 아래로 교토의 절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기요미지타라, 우리나라 말로는 청수사라는 절입니다. 특이한 점은요, 15m의 기둥 139개 위에 저렇게 멋진 사찰을 지어놨습니다. 이 사찰에 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탈진 경사 위에 바위로 토대를 쌓고 그 위에 목조 기둥을 세워 1000년 이상을 지탱하고 있는 이 웅대한 절의 건축법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절, 청수사라는 말이 의미하듯 사찰 주변을 두르고 있는 산에서는 성스러운 물이라 여겨지는 오토와 폭포가 시원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석재로 된 수구를 따라 갈라진 세 개의 물줄기는 각각 지혜와 사랑, 장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 세 개를 모두 마시면 불행해진다는 전설도 함께 내려옵니다. 어쩌면 일본의 신은 부처가 아닌 세 개의 물줄기거나 작은 기원 팻말이거나 혹은 그들이 소원을 비는 모든 만물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수사에 이르는 길을 내려가다 보면 일본풍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홍등과 붉은 천으로 옛 모습을 재현한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채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허젓하고 깊은 산속에 고색 창연하게 서 있는 우리나라 사찰들과는 달리 사찰 주변에 거리를 꾸며 상권을 형성한 일본의 모습은 두 나라 종교 문화의 차이를 읽을 수 있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교토는 1994년 산지에 있는 12곳의 문화재군이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됐는데요. 황금 누각으로 유명한 금각사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외벽에 금박을 입힌 모습이 정말 화려하죠?
금각산은 1397년 지어진 절로 절의 아름다움을 질투한 젊은 수도승의 방화로 소실된 후 1955년 다시 재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황금 누각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바로 연못에 꾸며놓은 이 일본식 정원입니다. 본래 녹원사라는 이름을 가진 절답게 연못과 짙푸른 숲으로 이루어진 정원은 부드러운 이끼가 융단처럼 깔려 부드러운 녹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식 정원으로 유명한 또 다른 절, 용안사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정원에서 저마다의 명상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로지 하얀 자갈과 바위만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정원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각각의 바위가 놓여있는 위치와 모양은 우주 만물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도 15개의 돌을 한눈에 다 볼 수 없는 이곳의 풍광은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우주 전체를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선종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뒤뜰에 놓여있는 손과 입을 헹구는 물그릇, 스쿠바이 역시 바위 정원만큼이나 유명합니다. 엽전 모양 물그릇의 네 귀퉁이에는 선종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오유지족, 지금에 만족하라는 차문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료안사 창건 이후 약 100년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합니다. 칼과 탄미의 이중성을 지닌 일본의 역사는 그들이 말한 오유지족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예술, 건축법 등을 교류하며 우호를 다졌던 삼국시대를 지나 일본과 한국은 쟁탈과 전쟁의 역사를 예고하는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오사카였습니다. 바다에 인접해 있어 한반도를 비롯한 대륙 문화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되었던 오사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성과 요새를 구축하며 대륙 침략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사카 성은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축성한 도요토미 정권의 본성으로 구마모토 성, 나고야 성과 더불어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검은 오치를 한 판자와 금박기와 금 장식을 붙인 호화로운 천수각 등을 세워 히데요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1615년 오사카 여름 전투로 천수각이 불타고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 교체를 알리며 새로이 축성하는 등 수차례 소실과 재건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호젓한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막부 권력의 중심지였던 만큼 완벽한 요새로 지어졌던 곳입니다. 108톤에 이르는 거대한 거석을 그대로 깎아 만든 두터운 성벽은 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깊이 파놓은 해자 주위를 견고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가파르게 세워진 성벽과 깊은 해자 사이로 우뚝 솟은 오사카 성은 그 어떤 성보다 아름다운 철옹성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견고한 요새도 세월과 역사의 흐름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빌딩 숲에 둘러싸인 이 아름다운 요새는 시간 앞에 무장해제된 장수처럼 경계를 허물고